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자기 집 공사 일까지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 모 학과의 전공 수업 시간. 발표하는 학생을 앞에 두고 교수가 도시락을 먹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발표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도 던집니다. 너 누구실까? 누가 좋은데? 누가 잘생겼어? 발표 자료에 첨부한 사진을 보며 성희롱성 발언도 이어집니다. 저게 성형 아니냐? 지금 성형부?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소소한 심부름은 물론이고 학과 전체 남학생들을 자기 집 공사 작업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벽돌 간단하게 나르기, 철판 나르기 이런 거는 인부를 부르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남자를 몇 명씩 불려가가지고 계속 옮기고.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교수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학생은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수님한테 맞았는데 학교 못 다닐 것 같다고. 교수님 너무 무섭다고. 이 같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과 대화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대자보 등을 통해 알리면서 학내 인권센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사실을 폭로하고 해당 교수가 파면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얼마 전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채용 비리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봤는데요. 14곳에서 모두 42건의 부적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채용 기준상의 경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도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 확장으로 대규모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 지난 2015년에도 직원 31명을 새로 뽑았지만 채용 과정은 허술했습니다.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류 심사를 하고 2차 면접 기준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모자란 해외 영업 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도 무사 통과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회사 내부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겁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평가 기준을 높여서 상향한 부분 등 이렇게 이제 우리 인사 규정에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우리 감사위원회의 어떤 감사 결과를 잘 반영해서 제주 테크노파크도 허술하긴 마찬가지. 경력 기준에 미달된 응시자를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인사위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준에 미달된 2명이 최종 임용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채용 자격 기준 불명확화에 대해서는 향후 채용 공고, 채용 예정 분야에 대한 관련 학력 및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문화예술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도 정규직과 계약직, 청년 인턴을 부적정하게 채용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채용과 관련한 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해서 징계, 24명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최근 3년 동안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퇴비와 액비 18,000톤을 인근 초지 117헥타르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나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북부와 동부 그리고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2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7도 내외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4도, 서부 26도, 동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연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신임 제주지방기상청장에 박종석 기상청 이상기후팀장을 승진 임용했습니다. 신임 박 청장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 분석 과장과 국가위성센터 위성 분석 과장 등을 역임했는데 역대 제주지방기상청장 중 여성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에 맞춰 제주에서도 대규모 응원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첫 경기 2시간 전인 오는 18일 저녁 7시부터 제주시 탑동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거리 응원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신화 월드 내 신화 테마파크에서도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이벤트가 열리며 영화 문화예술센터에서도 스크린 응원전이 진행됩니다. 경찰이 지난 8일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45살 김모 씨를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세 번째 피해 여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 외에도 금품도 갈취해온 것으로 보고 숨진 여성 통장에서 인출된 3천만 원이 김 씨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토지주 A씨가 수압이 낮아 건축 심의가 반려되자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 수압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만큼 반려 처분은 문제가 없고 인근에 건물이 이미 들어섰다 해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에 의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